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틀간의 북한 방문에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북미 3자 구도의 비핵화 협상이 4자 구도로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은 북중 친선을 강조하며 시진핑 주석을 최고의 의전으로 예우했습니다. 새로 지은 금수산 영빈관의 첫 손님으로 모셨고 시 주석만을 위한 집단 체조를 선보였습니다. 북한 목선 유순과 관련해 국방부가 허위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1997년 한보 사태를 일으킨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가 해외 도피 21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이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여름철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권고안에 대해 한국전력 이사회가 약관 반영을 보류했습니다. 손실을 더안으면 배임 책임을 지게 된다는 부담감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확실한 손실 보전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어제 미군 무인 정찰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복 공격 명령을 내렸다가 막판에 의회의 만류로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김정은과 시진핑 두 사람은 핵과 경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극한 대립을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밀월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이틀 동안 영접과 배웅을 포함해 확인된 것만 8번 만났습니다.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자, 권호혁 특파원, 두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네, 어제 정오 도착해 오늘 오후 3시 떠나기까지 시진핑 주석은 27시간가량 평양에 머물렀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내내 함께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차례의 정상회담, 또 3차례의 식사, 2차례의 환영 행사와 집단 체조 관람까지 같이 하며 긴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안보와 경제 우려를 해결할 수 있게 힘이 닿는 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임을 약속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도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도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해 시 주석 어깨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이 주도하도록 하지 않겠다. 이게 가장 눈에 띄던데요. 중국이 만약 적극 개입하면 앞으로 북미 협상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네, 남북미 3국이 주도해온 비핵화 협상이 중국이 포함된 4자 구도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지가 관심입니다. 중국이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자로 나설 경우 우리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북한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새로 지은 귀빈용 숙소지요. 금수산 영빈관의 첫 손님으로 맞이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병들의 격려를 받으며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으로 들어섭니다. 원형 잔디 광장 뒤에 중국 국기인 오성 홍기가 휘날리고 녹색 지붕의 웅장한 건물이 눈에 띕니다. 석급평 동지와 백년 요사를 숙소로 직접 안내하시고 담소를 나누시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외국 정상들은 주로 백화원 영빈관에 묵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낡은 시설에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의 마음을 보인 이게 숙소고 또 일정이고 하니까. 새 영빈관은 지난해 3월 김정은 위원장의 첫 방중 이후 건설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 위성사진을 보면 녹지와 연못만 있던 땅이 불과 1년 뒤에는 녹색 지붕의 건물과 정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금수산 영빈관은 지난 백화원 초대소와 달리 특별히 새로 지은 건물로서 아마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대비해서 마련한 숙소 같습니다.
특별 대우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앞 광장에서는 평양 시민 수천 명이 꽃다발을 흔들고 있고 오색 풍선이 하늘로 날아갑니다. 여성 취조학단의 경찬 율동위원주와 군정들의 화려한 총관화가 펼쳐졌습니다.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태양궁전 앞에서 환영식이 열린 겁니다. 앞서 공항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영접하고 21발의 예포를 쏘며 의장대 사열도 했는데 공식 환영식만 유례 없이 2번이나 열린 겁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김정은, 시진핑 두 사람은 집단 체조도 함께 관람했습니다. 공연을 저희가 살펴보았더니 나는 그대 중국을 사랑한다거나 시진핑 할아버지 반갑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폭풍 같은 많은 새 하늘을 같이 올리면서 요즘 최고 연구자 동지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당초 준비해온 인민의 나라 대신 시 주석 맞춤 공연인 불패의 사회주의를 선보인 북한.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 홍기가 경기장 한가운데로 등장하자 양국 국기를 흔드는 관객들의 함성이 쏟아집니다. 이어지는 무대마다 오성 홍기가 휘날리며 나는 그대 중국을 사랑하네 등 중국 노래와 민속 무용이 펼쳐집니다. 중국 전통 사자춤과 대표 동물인 팬더타를 쓴 무용수도 등장합니다. 카드 섹션으로 시진핑 할아버지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문구에 이어 시 주석의 얼굴이 완성되자 공연은 절정에 달합니다. 위대한 새 시대를 맞이한 조중신선 단결사의 아름답고 소중한 한 페이지를 아로새기었습니다. 공연 내내 박수를 치며 만족감을 드러낸 시 주석은 공연이 끝난 뒤 무대로 내려와 출연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리설주 여사는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현송월이 근접 의전을 맡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이었는데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역할을 넘겨받은 거죠. 이어서 강지혜 기자입니다. 평양에 도착한 시진핑 주석 부부를 맞이하는 김정은 위원장 부부 옆으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 방북 때 김여정 제1부부장이 했던 역할을 현 단장이 맡은 겁니다. 검은색 치마 정장 차림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낀 현 단장. 화동에 등을 밀어 꽃다발을 건넬 시점을 알려주고 펑리 위한 여사에게는 꽃을 받으라고 합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도 시 주석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에서도 두 정상 곁을 맴돌며 의전에 집중합니다. 집단 체조가 열린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도 김 위원장 부부 근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상들이 받은 꽃다발을 걷어가고 사전에 동선을 살피는 역할도 이번에는 현 단장의 몫이었습니다. 현 단장이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맡았던 지근거리 의전을 이어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송월이 공연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과거 김여정이 선동 분야에서 맡았던 역할을 현재 상당 부분 현송월이 맡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 간부들과 함께 환영 행사장과 공연장에 나타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더 높은 정치국 위원급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뻥 뚫린 해안 경계와 부실했던 군 브리핑 소식입니다. 합참은 북한 목선의 귀순 과정을 뺄 건 빼고 설명했다가 이틀 뒤에 바로잡았죠. 그런데 문제가 된 1차 브리핑에 앞서서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책임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가 허위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강 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은
중요한 브리핑은 유관부처와 협의한다면서 청와대와 큰 틀에서 같이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보고한다는 겁니다. 윤도한 대통령 국민소통수석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윤 수석은 기자들에게 브리핑뿐 아니라 안보와 관련한 부분은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해경이 최초 보고에서 북한 목선 발견 장소를 삼척항 방파제로 명시했는데도 군이 삼척항 인근으로 바꾼 것을 청와대도 사전에 알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한 만큼 청와대 관련자에 대한 문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인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진상조사를 지시했죠. 하지만 청와대 실무진에서는 군을 감쌌습니다. 은폐도 없었고 축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만큼이나 북한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볼지에 신경을 썼습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국방부의 허위 브리핑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은 청와대는 군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거짓말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금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언론에서 제기하는 은폐, 축소, 조작 이런 것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소를 삼척항 부두가 아닌 인근으로 포괄적으로 설명했을 뿐 거짓이나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허위라고 할 경우 군의 거짓 브리핑을 청와대가 묵인한 게 됩니다. 군이 잘못이 없다면서도 국방부 보고를 받은 국가안보실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보고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면이 있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거짓은 아닌데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으니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기순 보도가 남북 관계를 경색시킨다며 언론을 탓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국방부는 이번 주 월요일과 수요일 두 차례 브리핑을 했지만 최초의 설명은 북한의 목선이 삼척항에 온 지난주 토요일 해양경찰이 했습니다. 돌이켜봤더니 이 해경의 설명이 사실에 가장 가까웠습니다. 발견 장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척항에 제 발로 걸어온 걸 가장 잘 설명한 것 바로 토요일 설명이죠. 주말 이틀 사이에 어떤 힘이 작용했던 걸까요? 이어서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왔다는 최초 신고가 이뤄진 건 지난 15일 오전 6시 50분. 19분 뒤인 오전 7시 9분 해양경찰청 상황센터가 청와대와 합참에 처음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때 해경이 보고한 목선 발견 장소는 삼척항 방파제. 오전 7시 59분 두 번째 보고에서는 배가 자력으로 삼척항에 입항했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 8분 마지막 보고에는 이 배에 GPS가 달려있고 신고자는 회사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해경이 언론에 보낸 문자에서도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자체 수리해 삼척항으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난 군의 브리핑에서는 내용이 바뀝니다. 북한 소형 선박 한 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발견된 장소가 방파제에서 인근으로 바뀌었고 엔진을 통해 자력으로 왔다는 내용은 빠진 채 기동 없이 떠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GPS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군은 브리핑 전 합동 현장 점검을 나갔다는 말만 할 뿐 브리핑 내용을 어느 기관과 사전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도착했을 때 당시 선원들의 모습이 자세하게 공개됐습니다.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해양경찰이 체증한 영상을 박민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목선 가운데 나무 난간을 잡고 서 있는 북한 선원 3명. 나머지 한 사람은 허리를 숙이고 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목선에 다가간 해경은 쪼그려 앉은 채로 입항 과정을 묻습니다. 첫 신고 이후 북한 선원과의 첫 접촉인데 긴장감보다는 여유로운 대화가 오갑니다. 열린 갑판 아래에는 초록색 엔진이 보이고 뱃머리 쪽에는 빨간색 선박 번호와 이름도 눈에 띕니다. 북한 선원은 13일에 NLL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기관 고장으로 며칠이나 해상에 머물렀다지만 선원들의 행색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머리 모양은 단정했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다는 20대 선원은 진회색 양복 차림에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귀순을 선택한 선장과 젊은 청년은 해경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했지만 북으로 돌아간 두 선원은 해경과 눈을 맞추지 않고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북한 목선 사태로 취임 9개월 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거취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여권도 경계 실패는 질타했지만 정 장관 경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목선의 해상 노크 귀순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는 한 목소리로 군을 질타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고개 숙인 국방부 장관은 책임자 처벌을 거론했지만 야당은 책임을 정 장관에게 돌리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두 분을 포함한 안보 라인을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 사건이라며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당내 진상조사위를 꾸리고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삼척항을 찾아 비판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경계 실패를 인정했지만 정 장관 경질 요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목이 보고 장칼을 뽑는 것인데 장관을 흔들어서 국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2012년 강원 고성군 표전방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 사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방장관 사퇴를 주장했지만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겁니다. 정부 보고체계 전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방장관과 참의장이 사퇴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 내에서는 작전, 보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추선입니다. 북한의 작은 목선 한 척이 동해를 발칵 뒤집은 지금 서해는 어떨까요? 정부가 평화 수역을 만들겠다며 45년 만에 등대불을 켠 서해 연평도와 인근 바다를 안건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짙은 어둠을 헤치고 어선들이 분주히 항구를 나섭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이제 완화되면서 이제 일단은 뭐 야간 조역을 허용을 했다는 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고 또 어장이 그만큼 면적이 늘어났고. 달라진 건 또 있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불을 밝힌 등대입니다. 등대가 북한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바다에서 직접 살펴봤습니다. 연평도 등대가 제 쪽, 그러니까 연평, 어장, 이남 쪽을 향해서는 빛을 비추고 있는데 북쪽을 향해서는 빛이 뻗어나가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기 귀순인데 아무런 제지 없이 유유히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 목선이 군의 경계를 뚫고 동해 삼척항까지 왔다는 소식에 연평도 주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요즘 또 그냥 설렁설렁 하니까 또 그냥 좀 마음이 안 편해. 대통령 만나고 할 때는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됐는데 요즘 또 그냥 시끄럽고 막 그러니까. 여기는 뭐 진짜 그 사람 타고 그 저기 넘어오는 거는 그 시간 문제거든. 어느 순간에 저기 폭 때려가지고 넘어오는 거 그런 거는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거든. 북한과 불과 10km 거리지만 잦은 안개로 감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날도 짙은 안개로 북한 해안포가 있는 옹진반도는 보이지 않고 바다 중간 바위섬 석도부터 식별이 가능했습니다. 북한 목선 사건 이후 해병대도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투입! 내가 급한 시간과 장소로 정한 반드시 묵시다! 첨단 CCTV도 추가로 확충하고 해안 상륙을 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용치 보수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명 여행작가 주영욱 씨가 필리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리 경찰은 조사팀을 현지로 급파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필리핀에 입국한 여행작가 주영욱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 아침. 발견된 곳은 수도 마닐라에서 20km쯤 떨어진 안티폴로시의 길가였습니다. 양손이 묶인 채로 머리엔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신분증이 없어 주 씨의 신원 파악에 애를 먹던 현지 경찰은 부검 과정에서 찾은 호텔 객실 열쇠로 주 씨가 약 10km 떨어진 호텔에 주 씨가 묵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흘 전 현지 공간을 통해 사망 소식을 전달받은 우리 경찰은 현지의 조사팀을 급파했습니다. 택시 타고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것 부분에서 저희가 정확한 내용 계속 확인 중이에요. 경찰은 주 씨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하루 전날 저녁 혼자 호텔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했지만 주 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 이후 동선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음식과 여행 등을 주제로 칼럼을 쓰며 여행사를 운영해온 주 씨는 여행 상품을 개발하려고 4박 5일간 필리핀에 머물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경찰과 공조해 주 씨가 현지에서 누굴 만났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은 주 씨를 포함해 14명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네, IMF 금융위기의 신호탄이 됐던 한보그룹 부도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정태수 회장은 천문학적인 대출 비리로 충격을 안겼었죠. 당시 회사 돈 320억 원을 스위스로 빼돌린 혐의로 쫓겼던 정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 그가 21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금융위기로 이어진 한보 사태의 장본인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일가는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지역 불찰 외환위기 직전까지 한보그룹 부회장이었던 넷째 아들 정한근 씨는 지난 1998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습니다. 21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온 한근 씨가 최근 두바이에서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회사를 세우고 회사 돈 320억 원을 스위스로 빼돌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두바이에서 체포돼 국외 추방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직원들을 두바이에 보내고 한근 씨를 송환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태수 일가는 고액 상습 체납자 1위, 정 회장은 2,225억 원, 아들 한근 씨는 293억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한근 씨가 송환되면 10년 넘게 중단됐던 재판이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네, 정태수 회장은 검찰 수사 때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해서 별명이 자물통이었습니다. 올해 96세가 됐는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12년 전 재판 도중에 출국한 뒤 아직 행적이 묘연합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입니다. 로비의 귀재,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정 회장은 1970에서 80년대 서울 강남 음마아파트 건설을 계기로 회사 몸집을 키웠고 한보그룹을 재계 20위권에 올려놨지만 철강, 제약 등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1997년 부도가 나면서 IMF 외환위기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정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50억 원을 건네고 강남 수서지구 토지를 분양받은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노 대통령한테 준 거는 수서 사건하고 관계없이 그때 그 올림픽 때 북경, 아시안 게임 때 북경에서 중국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재벌 총수 가운데 처음으로 사법기관 조사를 받을 때 휠체어 타고 마스크를 낀 차림으로 나타났고 국회 청문회에서 한보그룹 임원과 자신이 밝힌 비자금 액수에 차이가 난다는 지적을 받자 해당 임원을 지칭해 머슴이 뭘 알겠느냐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 자신이 세운 대학의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받던 중 치료를 핑계로 일본에 갔다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정 회장을 봤다는 목격담이 전해졌지만 올해 96세인 정 회장의 행방은 물론 생사 여부도 묘연합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고 씨가 범행과 관련한 검색어를 1000번 이상 찾아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수사당국이 압수했던 고유정의 휴대전화 2대와 컴퓨터에는
이번 범행과 관련된 검색어와 검색 횟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조이피뎀과 니코틴 치사량처럼 범행을 준비한 흔적은 물론 친양자와 입양처럼 범행 뒤 아들을 키우기 위한 검색 키워드도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과 관련된 검색어는 500개 이상이고 검색 횟수는 1000번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검색은 아들 면접교섭권 소송에서 전 남편에게 패소한 지난달 9일부터 고유정이 체포된 이달 1일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고유정은 동생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라 호기심에 찾아본 것뿐이라며 범행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이셨으니까 우발적 범행 맞나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지만 조사 결과 거짓말로 나올 경우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하고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수법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지난 2016년 검찰은 경찰로부터 BI 첩보를 넘겨받았지만 아무 조사도 하지 않았죠. 담당 검사는 BI가 누군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8월 경찰은 제보자 한모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을 검찰로 넘길 때 가수 BI의 마약 구매 의혹이 적힌 수사보고서도 함께 건넸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BI에게 마약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한 씨의 진술이 적혀 있었습니다. YG 소속 다른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의혹을 내사 중이던 검찰이 한 씨와 BI 관련 범죄 정보까지 입수한 것입니다. 검사님이 그쪽 라인을 이제 해가지고 좀 이제 팔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BI는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오르지조차 않았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찰 관계자는 김한빈, BI라는 이름은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2016년에 BI를 알았냐고 취재진에 되묻기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보고서를 아예 보지도 않았거나 유명 연예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BI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누군지 몰랐다거나 내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넘긴 BI 부실 수사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의 부실 논란도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인천에 이어 서울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황경자 씨가 사는 아파트에 수돗물을 마시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건 어제였습니다. 방송을 듣고 수돗물에 티슈를 대자 색이 변했습니다. 손주를 보고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샤워하고 싶고 맨날 그러거든요. 저희는 불안하죠. 어제 오전 영등포구 물레동 일대에서 수돗물 색이 변한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한때 870여 세대에 식수 사용 금지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시 검사 결과 수돗물의 탁도가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불안한 주민들은 대형마트로 몰려가 생수를 사들였고 수돗물 정수용 필터는 몇 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많아야 하루에 하나? 이렇게 나왔는데 일부 상품 품절이 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후에 공장에서 바로 직송을 받아서 지금 진열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낡은 상수도관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노후 간의 그런 어떤 침전물이나 이런 것들이 교란되면서 일시적으로 그 물에 혼입이 돼서 그게 조수조로 들어간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먹는 물 문제는 치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병에 담은 수돗물과 물차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아파트 저수조에 탁한 물을 빼고 청소한 뒤 새물로 갈아주는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서울시가 수도관 교체 계획도 밝혔지만 완료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과거 사육이 허용됐던 반달가슴 곰들이 곰드림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0년이 지나지 않은 곰은 살처분할 수 없고 농가에서는 사육할 사정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한희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뼈약 끝에 방치된 곰들이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녹슨 우리연은 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슴에 선명한 반달무늬, 멸종 위기종 반달가슴곰입니다. 원래 있던 안성의 농장에서 탈출 사고가 잇따르자 다른 사육장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마저도 좌절되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사육시설은 갖췄지만 주민들은 결사반대입니다. 무서워서 오겠어요, 무서워서. 냄새도 엄청 날 거고. 건물 언제라도 싣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이것뿐이 없어요. 해결책을 찾지 못한 주인은 곰들을 공터에 방치해버렸습니다. 특별한 대안이 없고 대책을 취하라. 안 그러면 이거 지리산에 가져가라. 나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전국 33곳의 사육시설에 있는 반달가슴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있네, 2마리. 마실 물이 있긴 하지만 오물이 잔뜩 섞여 있습니다. 허기를 견디기 어려운 곰들은 철창 사이로 풀을 뜯어먹습니다. 앞발 한쪽을 잃은 곰은 철창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곰주인은 사육을 포기한 채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오래입니다. 연명만 하는 거지 뭐. 지금 겨를이 없어요. 곰에 대해서 좀 수업 처리가 지금 치고 바쁜 시기에. 사육곰이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한 건 수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달곰 보호 여론이 커지면서 주 수입원인 웅담 판매가 줄고 사육곰 증식마저 금지되면서 1,400마리까지 늘었던 사육곰 숫자는 570여 마리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새끼도 못 냈지? 웅담도 닭발이지. 그럼 농가 어떻게 살아가요?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필수를 얻어서 주는 거죠. 많이는 안 먹이죠. 소량 없이 소량 급여를 해주지.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특수가축인 곰에 대한 명확한 관리 감독 기준도 없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된 곰의 웅담 채취는 합법이지만 제대로 된 규정이 없어 사육장 내에서 도축이 이뤄집니다. 농장 내에서 해모가를 주지 않게 도축하는 걸 허용한다고 돼 있어요. 정화시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하라는 거죠. 그냥. 웅담 외에 다른 부산물의 판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이 또한 암암리의 웅담과 함께 판매됩니다. 그 고기를 버리겠냐고.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흑뼈는 양 내리는 집에서 출산이에요. 고기는 뭐. 정부는 최대한 빨리 곰 사육을 끝내기 위해 마리당 300만 원씩 폐업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사육 농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1년에 한 250만 원 정도 사육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 10년 2,500만 원이에요. 그죠? 폐업 지원비, 그래 마리당 300만 원씩 줘가지고 폐업이 지원비가 되냐고. 결국 남아있는 곰들이 웅담 채취를 위해 도축되고 나서야 끝나는 곰 사육. 비좁은 철창 속에서 연명하는 불행한 운명을 하루빨리 끝내야 할 때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정부가 여름철에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한국전력에 권고했죠. 한전이사회가 예상을 깨고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했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권고한 여름철 누진제 한시 완화 조치는 요금 약관 개정이 필요해 한국전력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는 표결에 붙이기 위해 3시간 반 동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만나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개편안 의결이 보류된 가장 큰 이유는 배임에 대한 우려. 지난 1분기 6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개편안대로 요금을 덜어준다면 해마다 3천억 원의 추가 손실을 떠안아야 됩니다. 외부 로펌으로부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번도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경영진이 단 한 번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배임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할 것을. 재정 지원을 더 받아 손실을 메꾸려는 한전의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도 소요 재원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인 규모나 방식은 정부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저희가 확정을 할 겁니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 적용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다음 주 이사회를 열어 다시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바다 쓰레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는 물론 인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어서 공국진 기자입니다. 차량 시트에 냉장고까지 바닷가로 밀려든 쓰레기들입니다. 바위에 엉킨 그물과 밧줄을 톱으로 잘라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 해안에서 수거한 쓰레기만 25톤.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페스트볼, 또 PT병, 여러 가지가 노프 등 바람만 불면 많이 쌓입니다. 그 어민들이 주기적으로 치우긴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우리 바다에는 한 해 15만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밀려오는데 이 가운데 80%가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선박 사고의 원인이 되는 데다 바닷속 생태계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수산 생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요. 연간 어획량의 약 10%, 돈으로 환산하면 약 3,800억 원 이상의 손해가 이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고요. 특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5mm 이하 크기로 줄어드는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와 소금을 통해 인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주일에 5g, 매주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못 쓰게 된 오구를 환수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2030년까지 해양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과 이란이 전쟁 직전까지 가는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란이 미국 해군의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킨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취소하긴 했지만 이란 공격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한반도에 생길 수도 있어서 결코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이 하늘에 떠있는 비행체를 격추합니다. 현지 시간 어제 새벽 4시쯤 이란이 자국 영공을 침범한 미군 무인 정찰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بدون سرنشین آمریکا را که از مرزهای میهن ما گذشته بود و در حال تعرض به حریم امنیت ملی ما بود را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오후 이란에 대한 보복으로 군사 공격을 승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트기 전 이란의 레이더와 미사일 포대 등을 공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미군 항공기들이 공중에 떠 있고 전함도 배치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에 공격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철회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nd I think probably Iran made a mistake. I would imagine it was a general or somebody that made a mistake in shooting that drone down. 미 국방부는 무인기가 격추된 곳이 국제 영공으로 도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불확실성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기 그리고 공격하려고 명령까지 내렸었다 이런 사실로 확인이 되면은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이란한테도 강력한 견제의 효과를 보는 거죠. 최악의 충돌은 피했지만 미국은 자국 민간 항공사들이 이란이 통제하는 상공에서 비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등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 사상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탈북한 국군 포로들이 북한에서 강제 노역을 당했으니 밀린 급여와 배상금을 내라는 소송입니다. 만약 이긴다면 한국 내 북한 자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6.25 전쟁에 국군으로 참전했다가 포로로 붙잡혀 북한에 탄광해서 3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해야 했던 85살 한모 씨. 북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빨라서 탄광이 시집보내지만 그러니까 탄광 노동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한 씨 등 국군 포로 출신 2명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1억 6,80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지 2년 8개월 만에 첫 재판에 나온 겁니다. 북한 당국이 비인도적인 처사로 인해서 거의 50년 동안을 정말 천대와 합대 인권을 무시당하고
억울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피고인 재판이 열린 건 처음입니다. 최근에는 김정은하고 만나고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외면해 온 그런 참 대단히 처절한 역사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오늘 재판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 등에게 피해 입증 계획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한 국군 포로 중 생존자는 21명입니다. 부상된 중대장을 옥군 내려오다가 다시 파편에 맞아가지고 포로가 됐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13년을 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김 씨를 비롯한 국군 포로 탈북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국회 앞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구속될지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노총에 우호적이란 평가가 있는데 김명환 위원장은 오히려 내가 정권에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법원 앞에 늘어선 민노총 조합원들 한가운데 선 김명환 위원장이 정부를 겨냥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마녀 사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민노총 탄압에 대한 의지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3, 4월 경찰 차단벽을 뜯어내고 국회 담장까지 부수며 불법 진입한 국회 앞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데 대해 민노총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 총파업과 함께 문재인 정부 규탄도 결의했습니다. 자존심을 걸고 우리 사회 대개혁을 위한 하반기 대투쟁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앞서 민노총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장심사 동안 법원 안으로 모여들었던 민노총 조합원들은 김 위원장이 임시구금된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석방 촉구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미 해군 조종사들이 훈련 중에 UFO를 봤다는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상원 의원들에게 UFO가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기밀 브리핑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미국 대서양 연안에서 훈련 중이던 미 해군 전투기에 포착된 미확인 물체 UFO입니다. 미 국방부는 2년 전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2007년부터 5년간 UFO 연구를 진행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UFO를 목격한 전투기 조종사들이 증언에 나서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That was one of the most amazing things to us, or at least to me, was that these objects would be out there all day. And the speeds that they're exhibiting, as well as the flight characteristics, there's no platform or really energy source. 거의 매일 UFO가 나타났으며 충돌할 뻔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This was extremely abrupt, like a ping pong ball bouncing off a wall. It would hit and go the other way and change directions at will. UFO 존재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미 해군은 그제부터 이틀 동안 상원에서 UFO의 위협에 대한 기밀 브리핑도 했습니다. One of the key takeaways I have is that the military and others are taking this issue seriously. 미 해군 대변인은 UFO의 등장을 침입이라고 표현하며 보안과 안전에 위험한 만큼 매우 심각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롯데의 폭투 릴레이가 한국 야구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사상 첫 끝내기 낫아웃 폭투를 기록한 지 불과 8일 만에 또 낫아웃으로 충격패를 당한 겁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9회 말에 들어설 때까지 7대3으로 크게 앞서던 롯데. 마무리 투수 구승민이 흔들리며 한 점 차까지 맹추격을 당했지만 마지막 타석에선 호잉의 배트가 헛돌며 롯데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포수 안준열이 공을 놓칩니다. 이 틈을 타 1루로 전력 질주하는 호잉.
포구 실패로 타자가 삼진아웃되고도 살아있는 낫아웃 상황이 된 겁니다. 기세를 보라 이성열이 말루 홈런을 때리며 롯데는 7대10 대역전패를 당하고 맙니다. 찾아보기 힘든 낫아웃 폭투가 열흘 새 롯데에서만 2차례 벌어진 겁니다. 지난 12일 LG전 10회 말 동점 상황. 이승민의 포크볼에 오지환이 헛스윙을 하며 경기가 끝나는 당했습니다. 그러나 포수 나종덕의 포구 실패로 낫아웃이 됐고 악승부가 이어지며 롯데는 결국 패배했습니다. 끝내기 낫아웃 폭투는 KBO 리그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유독 폭투가 잦은 롯데. 이번 시즌만 무려 66개로 다른 구단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최근에 부쩍 포크볼을 좀 활용하는 선수가 많아지고 또 이제 구사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포수들의 블로킹 능력, 이런 수비 능력이 예전보다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데 포수들은 아직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강민호의 이적 후 경험이 부족한 젊은 포수진이 주전 자리를 꿰찬 롯데. 낫아웃 폭투라는 대형 실수는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의 경제 라인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새 대통령 정책실장에는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경제수석에는 정통 관료 출신인 이호순 기획재정부 1차관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등 현 경제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장마의 예고편처럼 이번 주에는 비 예보가 잦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 일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호남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70mm,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경남 서부 지역과 충청 남부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일 밤에 그치지만 전라도의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비가 내리는 시간도 긴데 양도 많기 때문에 더욱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소나기 예상 지역 보시면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 남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후 12시부터 6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고 단시간에 강하게 쏟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반에는 제주와 남해안 지역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고요. 당분간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우리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이란에게 보복 공격을 할지 말지 결심하는 기로에 썼었죠. 그때 야당인 민주당의 지도자까지 백악관으로 불러 자신의 안보 참모들과 함께 다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자리에 바로 이 여성, 민주당 하원 의장도 있었습니다. 나는 트럼프가 감옥 가는 걸 보고 싶다던 정적이었죠. 제도와 절차, 문화가 다르다지만 우리와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